네,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계속 다크니즈 시즌2를 소개하고 다크니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편에서 2019년 내 청년 조나스는 2015년으로 타입 슬라빙한 것입니다. 중년 조나스를 동굴에 있는 시공 터널을 파괴해서 시공간 웜홈을 열었습니다. 전편 마무리에 등장한 노아의 보스 신비한 아담도 나타나고 바로 노년의 조나스입니다. 우리희는 아직 1953년에 감옥 밥을 먹고 있고 노년 헬지가 1985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죽었습니다. 여소장은 여러 시공을 타입 슬립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종말의 일주일 전에 한나가 반년 동안의 자기 남편 마이클, 아들 조나스과 애인 우리희를 잃어서 점점 우울해집니다. 34년 전에 숨기던 총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상상 못하는 게 중년의 조나스를 앞에서 나타납니다. 한나는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기 전에 중년 조나스는 이미 대답하고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청년 조나스는 아직 2052년에 이고 지금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랑 만나고 중년 조나스는 질서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년 조나스는 제목대로 하는 것으로 인해 죽이 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2052년에 청년 조나스는 눈앞에 폐허를 보면서 너무 슬픕니다. 자기가 구조되는 날부터 허무지 세계에서 반년 동안 있는데 날마다 벙커에서 여소장 남은 녹음을 들고 타임슬립한 지식을 공부합니다. 공부한 과정 중에 2020년 6월 27일은 바로 세계 종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생존자로서 조나스는 과거에 들어가러 타임머신의 연료를 연구하고 인간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찾아가고 앞에 있는 높은 뼈만 봐요. 조나스는 여기서 어른이 엘리자베스과 병사들을 만나고 안내 들어가면 죽일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도 집에 들어간 조나스는 이전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 발전 장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엘리자베스 부대의 휘발유를 몰래 가져갑니다. 성벽 근처에서 숨기지만 잡혔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조나스를 알아보고 타임슬립을 통해 온 거 알고 죽이지 않아서 잡아둡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한 부하 갈자고 있는 여자가 원룸을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조나스를 풀어줍니다. 둘이 계속 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머리 안정시키고 똑바로 돌아가지만 2019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새로운 시간 1921년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노아도 한 남자이랑 같이 동굴에 팝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노아의 보스 아담을 모독해서 노아에게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후 노아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년의 자기를 만납니다. 노아는 너무 흥분해서 지금까지 해둔 것이 다 맞는 것이고 자기의 제1차 타임슬립이 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년 노아는 아담을 만납니다. 원래는 아담이 시간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시몬드란 조직을 창립했습니다. 이때는 청년 조나스를 일어나고 동굴에 가는데 아직 준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막다른 거목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터진 조나스는 나가다가 청년 노아에게 잡히고 아담이랑 만나러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려주고 목에 상처까지 보여줍니다. 둘이 시선을 맞추고 아담이 청년 조나스를 세뇌시키고 마이클 자살을 막히는 임무도 맡겨서 2019년으로 보냅니다. 2019년에 돌아온 조나스는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바로 거물 마르트를 차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마이클을 만납니다. 아빠인지 처남인지 모르는 마이클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남은 요소를 꺼냅니다. 마이클 자살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마이클이 당시 동굴 밖에 도망갔을 때 느려서 다른 조나스에게 동굴 안에 끌려가고 1986년으로 타입 슬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조나스는 자기 하나 더 있는 것을 들어서 덜덜합니다. 평형 세계도 있느냐고? 조나스는 아직 고민에 빠지만 마이클이 답이 있습니다. 시간 될 때는 죽지 않으면 나중에 나비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미켈도 타입 슬라이브를 못하고 마이클을 되지 못합니다. 그의 누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형부도 없고 큰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마이클은 이미 마음이 먹어서 어느 방에서 어느 줄로 어디서 목매는지를 다 결정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년 조나스에게 자기 아빠를 죽이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는 노년 여소장 조나스의 선생님이 오고 조나스를 설득하여 비밀 훈련을 시작합니다. 노년 여소장을 얘기하면 이 드라마 속에 너무 대단한 인물입니다. 먼저 1987년에 들어가고 자기를 설득하여 마당을 파서 타임머신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타입 슬레이브를 시작합니다. 중년 여소장은 2020년에 돌아가고 먼저 평소에 잘 돌보지 못한 딸 레지나를 만납니다. 지금의 레지나는 가족의 돈을 상속하지만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불치병 환자여서 남은 시간 많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사를 통해 아버지 예건이 1987년에 6월 26일에서 집에서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소장이 더 참지 못해서 빨리 아버지를 찾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에건이 병이 결어서 미안한 여소장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건은 이 기간 내 1985년 갑자기 나타난 사람 조사를 시작하고 동년 교통사고 생존자 LG를 포함합니다. 지금의 헬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멍청하게 됩니다. 헬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에건은 자기 1954년에 젊은데 잡은 우희리를 찾아갑니다. 불쌍한 우리희는 타입스 라이프 할 때부터 정신병원에서 3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에곤에게 자기의 타입스 랩한 경험을 다 알려줍니다. 33년을 지나고 우리희의 미친 소리를 다 사실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곤이 간호사에게서 받은 미케일의 사진을 꺼냅니다. 우리희는 사진을 보고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나가서 작은 아이들 마르케이랑 서로 알아봅니다. 미케일에게 1년 동안만 보냈습니다. 우리희에게는 34년 동안을 지나가도 아들을 찾는 생각이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납니다. 둘이 다시 동굴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에건과 경찰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에건이 이 발전소랑 연결하는 동굴을 점점 궁금합니다. 6월 26일 되고 에건이 죽겠습니다.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어 그날에 여소장은 에건과 발전소의 비밀에 대해 싸웁니다. 분명 싸울 때는 여소장은 실수로 아버지를 죽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조나스는 아버지를 죽인 여소장을 찾아오고 노년 여소장의 지시에 따라 당신 훈련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여경찰이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어른이와 어린이 총 6명이 실종해서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의 딸이 여경찰 외할아버지의 방을 청소합니다. 사진을 보면 여경찰의 외할아버지는 바로 시계수리공입니다. 그러나 여경찰의 부모가 아직도 모릅니다. 여경찰은 시계수리공에게 수령한 아이입니다. 외할아버지 책 안에 부녀가 한 심형도 조직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회중 시계를 주는 노아를 알아봅니다. 피터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한나는 자기의 종년 아들을 여경찰에게 소개하고 타임슬립을 관한 일을 알려줘요. 여경찰이 갑자기 놀라고 다시 1954년의 기록을 보러 가는데 우리희의 사진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여경찰이 타임슬립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희를 찾지만 그의 안에 하교장이 알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경찰은 교장이랑 같이 지하실에 가고 타임슬립에 대한 모든 일을 알려줘요. 여교장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중년 조나스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려줘요. 한나는 너의 남편이랑 바람 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작은 아들 마이켈이랑 결혼하고 나를 낳는다고 합니다. 어서 한나에게 며느라라고 불러. 잠깐만, 시아버지? 여교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학교 자료실로 뚫어납니다. 1987년의 학생 사진을 찾고 메이크의 얼굴을 보고 정신을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번에 한나가 왜 착하지구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나는 쉽게 변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대로 하고요. 한나는 타임머신을 훔치고 1954년으로 돌아갔고 우리희가 널리다가 떠납니다. 이후 1954년에 계속 있습니다. 이때는 4대 가족 중 돈을 가장 많은 티토만 가족 빼고 타임슬립한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상 없다는 생각해서 다시 동굴에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타임머신을 트는 파트로스를 만나고 덕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때려서 타임머신을 빼어가고 강제적으로 타임슬립에 대한 것을 얘기하러 갑니다. 같이 1987년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에서 돌아간 아이들이 타임머신을 쓰고 어른이랑 토의를 합니다. 정보를 서로 받고 다들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이때 노년 여소장은 1954년으로 돌아가고 우리희의 젊고 예쁜 할머니를 만납니다. 우리희의 할머니는 노아가 남매의 관계이고 아담의 희망도 저지 안에 있는 스파이, 사실 노년 여소장의 부하입니다. 노년 여소장의 명령으로 우리희 할머니는 노아를 만나고 노년 여소장의 죽음 만날 시간을 알려주고 갈색 노트의 마지막 몇 페이지의 비밀도 아는다고 합니다. 노년 여소장은 자기의 젊은 아버지를 찾아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합니다. 노년 여소장도 노아를 찾아가지만 역시 앞에 나온 날짜대로 노아에게 죽입니다. 노아는 여소장의 주머니에 노트의 페이지를 차고 미래를 알게 돼서 깜짝 놀랍니다. 줄거리는 반전 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원래는 노아 미래로 타입스를 하는데 여경찰의 딸 엘리자베스랑 사랑에 빠져서 여경찰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여경찰이 저산으로 인해 황무지 세계에 살아갈 수 없어서 노아는 여경찰을 1985년으로 보내다가 떠났습니다.
다양한 것은 역양찰이 세계 수리궁에게 수양되고 나중에 엘리자베스를 낳았습니다. 교장과 한나의 거부 관계가 복잡하며 엘리자베스와 역양찰의 모녀 관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칼이 먼저냐라는 문제처럼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역양찰이 이미 수양되는 것을 모릅니다. 아담이 이것으로 노아를 위협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네 역소장을 죽인 후 모두 다 아는 노아는 진상을 찾으러 핸덴으로 타임을 슬라이프합니다. 역양찰이란 부녀가 서로 알아보고 유감을 마친 후에 아담을 만나러 갑니다. 아담의 명령으로 우리희의 할머니는 대국을 위해 자기의 오빠 노아를 죽입니다. 다시 2020년에 돌아가면 경찰서에서 새로운 경찰이 있습니다. 바로 역경찰의 새로운 상사이고 아동 실종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새로운 경찰의 조사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알려주면 세계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비밀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찰은 표면상으로 아동 실종 사건을 조사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이 실종한 동생 알레산더를 찾는 것입니다. 들어본 이름이죠. 전편은 신비한 남자이고 지금의 발전소장, 호텔 사장의 남편, 여소장의 사위입니다. 가짜 이름이어서 시즌3 위한 복선이 결여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7일이고 세계 총말이 됩니다. 중년 조나스는 먼저 집에 돌아가서 거모 마르타를 번거에 두다가 거실에서 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노아를 나타나고 마르타는 편지를 조나스에게 줘요. 조나스는 편지를 봐서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이들 모이고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세계 종말을 피하러 다른 시공으로 도망갑니다. 피터는 엘리자베스과 같이 번거에서 세계 종말을 피하지만 마르타가 나갑니다. 청년 조나스 타임머신을 가져가고 1985년에 동굴에서 다시 시동합니다. 시공 터널이 다시 활성화시킨 후에 1985년에 여소장에게 2020년 6월 27일로 타임슬랩하고 딸 레지나랑 같이 벙커에 숨기고 세계 종말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스는 2020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어머니를 벙커에서 배치하려고 하는데 거모 마르타를 만납니다. 지금의 마르타는 조나스가 자기를 조카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둘이 맞는 경험을 해서 마음이 이미 풀어서 다시 안 합니다. 이때 아담이 1921년에서 타임슬랩을 하고 총으로 마르타를 죽이다가 떠납니다. 조나스는 끌어앉아서 웃을 때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마르타가 나타납니다. 다른 시공에 와서 한 작은 기계를 꺼내서 청년 조나스랑 타임슬래퍼로 떠납니다. 이때는 세계 종말이 초열기 상태에 들고 가고 새로운 경찰관이 역경찰기랑 덮이는 타임머신을 연료를 발견합니다. 원물이 갑자기 열고 2052년에 어른이 되는 엘리자베스과 2020년에 역경이 시선을 맞춥니다. 둘이 자모와 같은 눈빛으로 상대를 보고 저절로 상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로 인해 연료가 폭발되고 웜홀이 전세계로 확대하여 세계 종말을 일어납니다. 다크니즈는 요즘 평점 높은 드라마로서 줄거리인지 화면인지 음악인지 한 번을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편입니다. 실종사건 시작으로 점점 타임슬랩하고 윤리적 드라마입니다. 절대적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과거와 미래를 고치려고 하는데 왜 처지를 점점 잃는지 모릅니다. 줄거리가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드라마입니다. 사람의 행동하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대립한 입장은 다 정당화될 수 있고 모든 개념이 사람들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드라마 복잡한 원인은 우리가 4차원 공간에 살고 있고 습관적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사고해서 정형화된 사유 방식 형성되었습니다. 본 드라마 따르는 인과율은 4차원을 꺼내고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인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의 개념을 버리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즌3는 이미 출생하고 앞으로 소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진우입니다. 내용을 좋아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